병원에서 어제 2명에 이어 오전까지 총 36명의 노인과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봉화 요양원의 노인 대규모 감염은 집단시설이 감염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봉화 요양원이 제2의 청도 대남병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주부터 도내 생활시설 581곳 전체에 대해 종사자와 입소자를 함께 격리하는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에 들어갑니다. 2만 7천 명이 이동 금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뉴스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새벽 0시 기준 805명으로 어제보다 80명이 늘어났습니다. 대구와 가까운 경산이 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나머지 지역은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80명과는 별도로 봉화에 있는 푸른 요양원에서만 총 36명의 확진 환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지원 기자. 청도 대남병원처럼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추가 확진 소식이 또 있다고요? 네, 방금 전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이곳 푸른 요양원의 입소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오늘 이틀만 요양원 입소자 37명, 요양보호사 9명, 간호조무사 11명까지 모두 47명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곳 요양원 한 곳에서 발생한 겁니다. 봉화구는 요양원 관계자와 최초 요양원 확진 여러분 금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뉴스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새벽 0시 기준 805명으로 어제보다 80명이 늘어났습니다. 대구와 가까운 경산이 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나머지 지역은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80명과는 별도로 봉화에 있는 푸른 요양원에서만 총 36명의 확진 환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지원 기자. 청도 대남병원처럼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추가 확진 소식이 또 있다고요? 네, 방금 전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이곳 푸른 요양원의 입소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오늘 이틀만 요양원 입소자 37명, 요양보호사 9명, 간호조무사 11명까지 모두 47명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곳 요양원 한 곳에서 발생한 겁니다. 봉화구는 요양원 관계자와 최초 요양원 확진 환자들이 입원 중인 봉화 해성병원 관계자 등 모두 173명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98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늦게나 적어도 내일까지는 나머지 검사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 입소자 2명은 봉화 해성병원에, 오늘 추가 확진자 34명은 요양병원 2층에 격리 중입니다. 봉화군이 경상북도에 확진 환자 전원에 대한 음압격리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병상 수가 부족한 탓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불명확합니다. 봉화군은 요양원 관계자 중에 신천지 교인은 없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검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성병원에 입원해 있던 77살 요양원 입소자 할머니가 어제 오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늘 새벽에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사인은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할머니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재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봉화 푸른요양원은 총 4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제외하곤 동일 장소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집단 감염이 발생됐습니다. 지금까지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봉화 푸른요양원 36명의 확진 환자 이외에도 조금 전 보신 것처럼 11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8, 90대 고령의 환자들이 한데 섞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요양원 내부에서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또 요양원 입소자 중 봉화 해성병원에 입원한 확진 환자 2명은 6인용 병실에서 길게는 9일간 지내왔기 때문에 병원으로의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기 확진이 쏟아진 뒤 폐쇄된 봉화 푸른 요양원에는 현재 1, 2층에 입소 어르신 52명, 직원 35명, 그리고 별도로 3층 주간 보호센터에 어르신과 종사자 20명, 이렇게 해서 모두 107명이 갇혀 있습니다. 현재 기준 확진 환자 45명도 함께 있습니다. 방을 별도로 구분해 놓긴 했지만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방진복이 없어요. 그 방에를 못 들어가는 거죠. 직원 중에 양성되시는 분은 아예 그 방에 그냥 같이 있어요. 아직 한 명도 병원 이송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요양 선생님들이 누군가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보호자들의 항의는 빗발치고 방역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2의 청도 대남병원 사태가 오는 건 아닌지 내부에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나온 거라도 알려줘야지. 저희도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가 저 음성인데 양성돼서 나갈 것 같아요. 푸른 요양원 입소자는 8, 90대 어르신이 대부분이고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현재 대응을 못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봤을 때 지금 좀 시급한 게 이분들이 기저질환이 다 있기 때문에 우선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봉화군 유일의 응급병원인 혜성병원도 감염 확산 우려에 초비상입니다. 요양원 입소자인 80대 어르신 2명이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혜성병원에 잇따라 입원했는데 각각 다인실에서 길게는 9일간 모두 16명의 환자와 같이 지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이 난 요양원 간호조무사도 수시로 아픈 어르신을 모시고 이 병원을 드나들었는데 이번 주 이틀 연속 어르신을 모시고 왔다 자신도 1층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안으로 진입을 안 했어요. 본인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진료를 받고 갔더라고요. 3월 2일자도 진료받고 3월 3일자도 진료받고. 25일부터 그 간호사가 환자를 계속 모시고 왔대요. 인력까지 진료받으려면 대기가 하루 한 100명 넘는다니까. 이 병원 아니면은. 혜성병원 옆에는 봉화군립요양병원이 붙어 있는데 입원 환자 160명이 혜성병원과 같은 식당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폐쇄된 혜성병원에는 요양원 확진 환자 2명을 포함해 입원 환자 44명, 의료진 48명이 격리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렇게 집단 시설에서 감염자가 잇따라 쏟아지자 이철호 지사가 경북의 복지생활시설 500여 곳 전체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곳에 입소자와 종사자 2만 7천여 명의 외출과 출퇴근 같은 외부 이동이 2주간 전면 금지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집단 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이것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더 큰 확진자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경상북도가 초강력 대응 카드를 꺼내든 건 도내 생활복지시설의 집단 감염 양상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16명의 확진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 이후에도 7곡 장애인 시설에서 24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6개 생활시설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출신 요양사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에도 감염이 멈추질 않자 결국 도내 생활시설 581곳 전체가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외부 접촉이 전면 금지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 없이 시설 안에서 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격리 인원은 모두 2만 7천 명으로 국내 단일 코호트 격리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조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봉화처럼 또 경산처럼 또 7곡의 미랄시설처럼 이런 집단 시설들이 계속 확진이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들은 종사자 근무 인원을 2개조로 편성해 한 주씩 교대로 투입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51억 원의 예비비로 종사자 만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격리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과 함께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도지사 응급조치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경상북도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산시가 대구 청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에 지정됐습니다. 청도에 있던 범정부 특별대책 경북지원단도 오는 7일 경산으로 옮겨집니다. 대구와 동일 생활권으로 신천지 대학생들이 많은 경산시는 최근 매일 50여 명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대구에 이어 가장 많은 3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산시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신천지 신도로 나타나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코로나 전담병원인 안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확진 환자 2명이 오늘 새벽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청도에 거주하던 84살 여성과 성주에 주소를 둔 81살 남성입니다. 안동의료원 치료 환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오늘 0시 현재 6,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430명이 늘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확진 환자는 349명에서 805명으로 130%가량 증가해 확진 환자 1명이 새로 나올 때마다 자가 격리자는 7명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적극 행정 제도를 도입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부서는 방역 관련 예산과 예비비 등을 우선 처리하고 회계부서는 방역 관련 계약 지원, 민생부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맞춤형 행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합니다. 또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책임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봉화 푸른 요양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미궁에 빠져 있는데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오늘 집회 등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오늘 지역의 코로나 대응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봉화는 아직까지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봉화는 할머니 2분이 한 방에 계시는데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혹시나 면회를 누구 왔다 갔는지 신천지 가족들이 있는지 그걸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화는 신천지와 관련된 환자가 1명 있었는데 그 신천지는 밖에서 들어온 그리고 학생으로서 밝혀졌지 그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업무에서 배제된 집단시설 종사자 없었습니다. 중에 요양원 관련자. 우리 군에서는 푸른 요양원에 대하여 역학조사와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고 자세한 감염원과 이동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활동에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혜성병원 외래 환자 중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봉화군 보건소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회 등 금지 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고심한 끝에 내린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시내에서 개최되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 모임을 금지하거나 불편하시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 반대로 코로나 환자 이송이 미뤄졌던 경산의 경북학숙이 코로나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에서 끝내 해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학숙 150m 안에 아파트와 학교 등이 인접한 점을 감안해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경산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이 경산시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산시 환자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과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분산 입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북의사회와 안동시에 성금과 성품 전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거주 한국계 사업가 78살 김동구 회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민들을 위해 경북의사회에 의료가운 5,000벌과 라텍스 장갑 5,000매, 방호복 48벌 등 모두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안동시와 자매도시인 서울 종로구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마스크 1,750개와 의료 보호 장비 250세트, 생수 1,000통 등을 안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또 안동의 맘모스제과 이석현 회장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고 나우 김봉덕 대표도 성금 300만 원을 안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지역마다 방역 마스크 구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 기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톱탭의 이재환 대표이사는 2억 원 상당의 마스크 10만 장을 봉화군에 기탁해 봉화군은 모든 주민에게 3매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인원 전 문경시장도 마스크 7만 장을 지역의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해서 문경시에 기탁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새 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르면 7일쯤 새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야는 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거부하고 뒤늦게 세종은 지역구 1곳 추가, 경기 군포는 1곳 감소, 나머지는 현행 유지에 합의하고 인구 기준도 13만 9천 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